네 분이 보시기에도 학력과 전공은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지. 인터뷰를 많이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5년의 최근 커리어만 보라. 내 학력은 5년 뒤에 희석이 돼서 이제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명언이다. 그 5년에 무엇을 쌓았느냐가 더 중요하지. 트렌디한 기술들을 섭렵하는 것과 내가 가진 기술을 갈고 닦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한가? 신입분들이 괜히 어떤 핫한 도구 잡고서 이력서에 써놓고 면접에서 그거를 물어봐 버릴 수도 있거든요. 본인이 잘 모르는데. 근데 하필이면 면접관 분이 그 도구를 너무 잘 쓰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옥이 시작되는 건데. 샌드버드의 베테랑 개발자분들과 함께 개발자 여러분들의 평생 숙제와도 같은 공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특히 주니어나 신입 개발자 여러분들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굉장히 갈피를 못 잡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공부를 하고 성장해 오셨는지, 그리고 나에게 맞는 개발 분야를 어떻게 찾게 되셨는지. 저는 아무래도 옛날부터 하기도 했고 진짜 혼자 공부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멋져 보이는 거 했거든요. 해킹 공부도 하고 17년도쯤에 이제 막 비트코인 오를 때 오 블록체인 신기하네 하고 블록체인 공부도 해보고 코인을 샀어야 와, 되는데. 그때 코인을 좀 샀어요? 그때 돈이 없었어요. 공부만 그때 했구나. 고일이었어가지고 돈이 없었습니다. 속상하다. 이런. 사실 제가 독학을 하기도 했고 그런 커리큘럼 없이 제 맘대로 배우다 보니까 아무리 뭔가를 배워도 거기서 나오는 결과값을 제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iOS를 했을 때는 그 앱을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마켓에 올리고 나서 사람들이 그걸 다운을 받고 사용을 하네? 리뷰를 막 올리네? 이거 되게 재밌다 해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다들 iOS를 좀 시작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네요. 또 그런 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네. 산업을 겪으면서 좀 어쩌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을 하게 되었거든요. 네네. 산업 처음 갔더니 교육은 자바 시켜놓고 갑자기 TV 개발하라 그래서 오. 열심히 TV 만들고 오. 그러다가 TV 재미없어가지고 다른 데로 신청해서 딴 거 하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 이쪽 부분이 내가 재밌다. 그럼 이거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네네. 분야가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게가 뭐지? 네. 해서 이제 찾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규영님은요? 창업을 했을 때 iOS 앱을 누가 만들 것인가 음. 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C를 저 혼자만 알고 있었어서 하다 보니까 이 플랫폼 분야가 맞았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여러 소식들을 좀 들었었거든요. 한국에 iOS 개발자 많이 없다. 이쪽 분야는 정말 드물어서 이거는 약간 시장성도 좀 있겠다 싶어가지고 진로를 계속 그쪽으로 가게 되었어요. 저는 아직도 계속 찾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또 생각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외부에서 보면은 이 사람은 직선으로 쭉 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겠지만은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나의 선택 분야가 나와 잘 맞는지 확인해보는 방법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내가 배워도 되는 게 맞나? 라는 걸 판단하려고 할 때 최대한 얇은 책을 좀 쓰려고 그래요. 네. 그게 얇으니까 네. 딱 핵심만 어쨌든 빠르게 추려서 아 이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좀 더 간접 체험이 좀 더 쉬워요. 네네네. 맛보기. 네, 그렇죠. 상대적으로 이제 사람 만나는 거나 강의 보는 게는 본격적으로 내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달려가면 되는데 근데 아 이걸 내가 정말 봐야 되는 게 맞나? 집중 못하는 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뭘 어디로 달려가야 되는지 알려면 이런 좀 정리된 정보를 최대한 빠르게 이렇게 훑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에 하나에 막 빠져들기보단 좀 일단은 개괄적으로 빠져들 수 있으면 그게 베스트죠. 아, 빠져들 수 있으면 근데 그게 빠져들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죠. 그렇죠. 사실 비전공자로서 갑자기 어떤 특정한 개발 분야에 막 네. 빠져든다는 건 쉽지 네, 않으니까. 그거는 이제 타고난 천재성과 취향과 유명인 같은 이런 게 네.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다가 이제 어쩌다가 맞는 거를 찾게 되었는데 지금 돌아와서 그때 했던 공부들을 생각해보면 의미가 없었던 공부는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게 전부 다 기반이 되는 지식들이기도 하고 사실 개발자가 저희가 지금도 계속 액티브하게 뭔가를 배우고 하는 입장인데 그때 했던 공부법들이랑 약간 엉덩이 책상에 붙이고 네네네네. 있는 그런 습관들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잘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규영님은 사실 이제 주변에서 되게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야, 나 아는 누가 개발자 하고 싶다는데 네가 좀 만나봐라. 뭐 비전공인 경우도 많을 거잖아요. 많이 있죠. 그러면 어떤 조언을 하세요? 보통은 이쪽 분야에 정말 내가 맞는 사람인가부터 좀 보라고 해요. 어느 시대든 그때 유행하는 직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직업이 나중에도 유행하지는 않고 맞아. 그럼 그 직업군을 선택할 때는 이게 정말 나의 애정이 있는가. 네네. 특히 저희 직업은 공부도 계속 해야 되고 맞아요. 꾸준히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발전시키지 않는 이상은 힘들고요. 여기서도 맞아요. 살아남기가. 그 끈기를 가질 수 있는 사람라는 거를 좀 많이 보라고 하죠.
그래도 달리 생각하면은 워낙 이쪽이 지금 많은 자본들이 투입되는 산업군이 되었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직종이나 다양한 그 역할들이 생겨났잖아요. 워낙 이쪽이 좀 성숙도가 좀 생겼다 보니까 또 찾고자 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것쯤은 그 중에 웬만하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좀 들어서 그래서 이쪽에 미래를 걸고 싶으면은 네. 와가지고 너가 원하는 걸 찾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어요. 오, 좋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여전히 채용 시장에서 학력이나 전공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다. 이 현업 개발자 네 분이 보시기에도 정말 솔직하게 학력과 전공은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근데 그게 절대적인가라고 하면은 그런 건 아니거든요. 비전공자이고 상대적으로 본인이 학력이 낮다고 생각하더라도 충분히 도전을 할 수 있고 대신 상대적인 우위에서 낮을 수 있잖아요. 그걸 이겨낼 무언가를 본인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계속 꾸준히 파거나 거기 안에서의 뭔가 임팩트를 만들어낸다거나 인터뷰를 많이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5년의 최근 커리어만 보라. 그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은 내 학력은 5년 뒤에 희석이 돼서 이제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명언이다. 그 5년에 무엇을 쌓았느냐가 더 중요하지. 너가 5년 전에 무슨 학교를 다녔고 무슨 전공을 했고 꼭 그게 그 사람을 다 대변하는 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 신입 개발자들에게 나의 신입 시절의 어떤 성장 방법을 좀 팁을 주신다면? 블로그를 적는 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되게 많이 알아서 블로그를 쓰는 게 아니고 네네네. 제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블로그를 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잘 모르는 주제를 가지고 키워드 딱 정해놓고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네. 생각하면서 이 지식 저 지식 모아서 하나의 글로 만들어내는 게 본인한테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규영님은 나의 신입 시절 성장 방법. 이 업계에서 오래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기본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CS 관련 깊이를 되게 깊이 있게 꼭 가지고 가야 돼서 관련 지식에 대한 CS 책들을 꽤 많이 봤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확장을 시키는 게 또 능력인 것 같아요. 네네. 모든 CS들은 다 살짝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가 엔트리 포인트든 상관은 없어요. 들어가서 그걸 공부해보고 네. 풀면 그 안에서 관련성들이 생기는데 호기심이 가는 게 있거든요. 그럼 그거 가서 또 공부해보다 보면은 나의 커리어가 조금씩 발전한다고 보면 전 좋을 것 같아요. 좀 유통기한이 긴 지식을 좀 많이 쌓고 싶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우린 또 트렌드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현업에서 좀 풀까? 이런 고민 많이 했고 신입사원이니까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괴로운 포인트가 있다. 근데 분명히 이 포인트는 다른 누군가도 고민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도대체 왜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이런 걸 좀 더 고민하게 되면은 이 안에서 좀 더 이제 우리의 유통기한이 긴 지식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쌓아가면은 또 자연스럽게 그게 내 커리어 전환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원치 않게 TV를 만들고 있다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빌드할 수 있을까 하는 약간 컨테이너나 가상화 이런 환경들이 나왔고 그게 계기가 돼서 클라우드나 아키텍처나 약간 이런 쪽을 보게 되고 또 그게 계기가 되니까 또 네이버나 이런 쪽으로 이직을 하게 됐고 약간 연속적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방금 이렇게 깊이 있게 컨테이너 이런 얘기로 네네. 이제 빠지는 그 탑픽들이 방금 말씀하신 유통기한이 길어지는 앞으로의 기본 지식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당시에 컨테이너란 말 자체는 그냥 트렌드한 워드가 맞았었어요. 근데 갖다 쓰려다 보면은 결국은 아 내가 기본기가 없어서 이걸 못 쓰는구나라는 걸 체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 트렌드를 내가 갖다 쓰기 위한 기본기를 좀 챙기게 되는 게 있고 쓰고 나서도 이제 욕심이 좀 더 생기면은 아래로 좀 파고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게 나중에 되게 오래 남는 지식으로 저한테 남는 것 같아요. 기본기 얘기가 나와서 공감이 되게 많이 됐었는데 만약에 전공을 하고 계시다면 대학교 수업 필요 없다고 생각해버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오히려 저는 모바일 개발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제가 이런 서비스를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는데 굳이 이런 거 왜 배우지? 약간 이론적이고 원론적인 되게 너무 오래된 지식을 교수님들이 잘 몰라서 맞아요. 나한테 지금 이렇게 알려주고 계신 너무 게 옛날의 아닌가? 기술을 라는 알려주나 그런 되게 자만한 생각이 대학생 시절에 있었는데 있죠. 오히려 현업에 나와서 몇 년 더 일해 보니까 그때 지식을 오히려 찾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거를 어떻게 접목시키냐가 정말 중요한 맞아요. 네네네. 관건이 되고 맞아요. 요즘 특히 워낙 정보가 많으니까 바로 이걸 만들어야 돼 하는 거는 구글에서 치면은 되게 많이 맞아, 나와요. 맞아. 다 있어요? 다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벽이 부딪힐 뭐가 때가 없어 있어요. 갑자기. 벽이 부딪히죠. 네. 기술적 장벽이 이게 있다. 있을 것 같은 이상하게 없어 했을 때 보면은 결국 이거를 찾아 나가려면은 기반 지식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애들 없으면은 그걸 못 찾아 나가요. 쓸 수도 없고. 그리고 깊이 있는 것들을 꼭 놓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결국에는
그게 중요하지 않고 쓰이지 않는 게 아니고 언젠간 쓰이는데 지금 당장 안 쓰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스텝에 갈 때 분명 조금씩 들어오게 돼 있어요. 내가 그동안 쌓았었던 것들. 네네네. 그런 것들을 그래서 놓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트렌디한 기술들을 섭렵하는 것과 내가 가진 기술을 갈고 닦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한가? 면접 같은 데서 혹시 뭐 이런 기술 알아요? 라는 이러면 질문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해요? 왜냐면은 단순히 아는 거는 구글링 해도 나와요. 저도 필요할 때 그냥 찾아서 치면 되지. 그걸 너의 일에 어떻게 써봤고 네네. 어느 정도로 깊이는 고민을 해봤고가 네. 더 중요한 거죠. 보면은 결국 면접에서도 내가 이제 만든 이력서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할 거고 거기다 내가 뭐 이것저것 다 해봤다고 쫙 늘어놓지 않는 이상 그걸 굳이 물어보는 분이 많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면접관 분들도 자기도 다 이걸 아는 게 아니잖아요. 아, 내가 지금 관심 있어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현업에 많은 이제 글로벌한 이제 수많은 개발자들이 이런 트렌드를 이런 추세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철학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는 따라가 주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한국 개발자 시장에서는 도구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기는 한 것 같아요. 트렌드라고 하면 도구에서 파생되는 어떤 또 다른 도구 그런 게 막 핫해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약간 신입 때는 그런 거에 좀 휩쓸리기 마련인 것 네, 같아요. 네. 애플이 이걸 왜 만들었지부터 일단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동시대를 살고 있는 네. 뭔가 철학 같은 게 있잖아요. 요즘엔 어떤 고민하는구나. 아. 그런 거를 좀 캐치해 놓는 거는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신입분들이 괜히 어떤 핫한 도구 잡고서 이력서에 써놓고 면접에서 그거를 물어봐 버릴 수도 있거든요. 본인이 잘 모르는데. 더 깨질 수도 있구나. 아, 그쵸, 그쵸. 근데 하필이면 면접관 분이 그 도구를 너무 잘 쓰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옥이 시작되는 건데. 잘 알지 못한 부분을 써놓는다는 건 오히려 약간 더 공격받기 맞아요, 쉬운 맞아요. 거네요. 네. 개발자들에게는 특히 조직 문화가 굉장히 직장 선택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신입 개발자가 성장하기에 가장 좋은 개발 문화는 어떤 문화일까요? 구성원이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좀 더 짧게 말하면 이제 네. 각자가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옆 사람을 돌봐줄 수 있느냐. 시니어가 사수 같은 분들이 네. 신입 개발자들이 왔을 때 조금 여유를 가지고 챙겨줄 수 있는 네. 그런 게 좀 중요한가요?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분들이 바쁘면은 그게 보여요 눈에 그냥 아 내가 방치되고 있구나 뭐 이런 게 되게 잘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일단 내가 여기서 알아서 살아남아야 되나 그때부터 회사에 대한 나의 이제 충성도와 애정도는 떨어지고 방치되면 안 되는구나. 그렇죠. 저는 학습을 같이 해나가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모르는 거를 발견했을 때 그냥 해결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해결했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 된다는 거를 문서로 남긴다든지 네네. 같이 공유를 해주는 게 되게 좋은 문화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 네. 그러면 그 회사에 그런 학습하는 문화가 있는지를 네네. 어떻게 알 수 있죠? 면접을 할 때 저희는 라이브 코딩을 하잖아요. 네네. 라이브 코딩 할 때 이제 막히는 부분 나왔을 때 이분이 나한테 어떻게 힌트를 주는지도 저는 되게 좋은 포인트였어요. 그런 지식을 주고받는 과정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학습의 한 부분이지 않을까. 약간 면접에서도 회사와의 나의 핏을 좀 맞춰볼 수 맞아요. 있는 네네. 그걸 그런 되게 잘 거 활용하면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인터뷰가 정말 네. 많은 걸 반영해 주거든요. 실제로. 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샌드버드의 개발 문화와 조직 문화는 어떨까요? 아까 제가 좀 전에 한번 언급드렸던 약간 구성원의 심리적인 안정감 이런 네네. 거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었어요. 당장에 제가 이곳에 지원할 때 들어가는 기업 채용 홈페이지 이쪽에서도 보면은 되게 마음에 와닿았던 표현이 그게 있었었어요. 우리는 당신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조건을 만족할 거라고 생각 안 한다. 하지만은 그게 당연한 거고 괜찮다. 약간 이런 말이 써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구글 구태여 거기다 적었다는 거는 지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안정감 같은 거를 해놓고 당신 개개인을 최대한 봐보려고 우린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족 관련한 것도 한번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 기준으로는 팀이 가족이 있는 구성원이 많으면 대체로 저한테 좋았어요. 네. 어떤 유부녀, 면에서? 유부남들이 많은 곳은 자연스럽게 그에 대해서도 배려를 좀 더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되게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루는 이제 회의를 하는데 아기 울음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어느 재택으로 이제 회의를 네네. 하나요? 네. 안으면서 이렇게 회의를 하시는데 보면서 아, 그치 나도 저때 힘들었지 이 생각도 들다가 내가 전 회사였으면 되게 이거를 누군가한테 당장 맡기고 싶었을 것 같아요. 아, 얘 울고 있잖아. 나 회의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떡해 싫어할 하면서.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구성원들이 다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는 문화구나. 세대가 좀 복잡하고 다들 이제 힘들다 보니까 서로 다른 입장을 공격하기가 되게 쉬워요. 아, 저기는 맨날 막 애 있다고 나 핑계대고 뭐 하네. 아, 쟤는 애도 없으면서 뭐가 저렇게 뭐 이렇게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안심이 되는 조건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아, 되게 다양한 입장에 대해서 공감을 그래도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구나.
샌드버드는 대부분 재택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거의 거의 다. 네. 아니 아까 같은 일 하시는데 두 분 처음 보셨다고 네. 했잖아요. 들어오신 지 7개월 됐는데. 7개월 만에 처음 얼굴 뵙습니다. 너무 신기한 게 아니 일단 좋은가요? 재택근무? 약간 일반화된 생각일 수도 있지만 개발자분들 대부분이 집을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으면 효율이 극대화되는 단점이라고 하면 그냥 모르는 거 있으면 회사에 나와 있으면 캐주얼하게 옆에 가가지고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재택을 하고 있으면 각 잡고 물어봐야 되는 맞아요, 그런 맞아요. 그럴 느낌이 것 같아요.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약간 부담스러워가지고 사실 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근데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거는 하다가 막혔을 때가 대부분이거든요. 이거를 쉽게 물어볼 수 있게 만드는 거나 이런 거는 충분히 이제 그 팀을 매니징하는 입장에서의 영향인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 일을 이렇게 혼자 할 텐데 이때 능률이 가장 나오는 방향은 저도 약간 재택이 좀 더 그렇게 잘 되게 맞는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그걸 유동적으로 투입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누가 쉽게 간섭을 못 하니까. 아무래도 회사를 가면은 우린 자연스럽게 사람들 신경 쓰게 그렇죠, 되면서 그렇죠. 내가 능률을 잘 낼 수 있는 시간을 희생시키기도 하거든요. 이게 옛날에 대기업을 다니셨을 땐 또 출근을 하셨을 텐데 네, 그때도 오전에 뭐 하기 좀 힘들더라고요. 커피 한 잔 먹고 네, 그쵸. 시작해요. 커피 한 잔 먹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정신을 좀 깨는가 네. 싶어서 뭘 할까 하면은 갑자기 다들 점심 먹으러 그쵸, 가잖아요. 그쵸. 그럼 점심 먹으러 나가면 또 점심 먹었으니까 다들 산책이나 좀 그쵸, 할까 그쵸, 그쵸. 이러고 또 또 식곤증이 좀 오면서 그쵸, 약간 좀 졸린 것 같은데 그때 또 회의가 잡혔네? 그러면 또 회의 갔다 오면은 또 이제 한 5시쯤부터 뭔가 일을 실제로 하게 되는 이런 느낌이 되는데 그럼 이런 부분이 되게 힘들었어요. 어찌 보면은 그러면 재택으로 인해서 좀 우리가 좀 친해지고 네. 바로 옆 사람한테 슬쩍슬쩍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런 건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또 어찌 보면은 여러 가지 단점들을 커버해주는 면이 있는 거군요. 효율이 모든 걸 이겨버렸죠. 그렇죠. 주니어 개발자들의 이력서를 업계의 선배들이 직접 첨삭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내가 사람을 뽑는다고 생각하고 이력서를 작성하면 되게 좋거든요. 읽는 사람 중심으로 이제 데이터를 제공을 해야 돼요. 임팩트가 없는데 넣는 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를 내가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해요를 또 반증하는 말이어서 일단 이력서가 전체적으로 난잡함. 아까 PR 리뷰에서 따뜻한 피드백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신랄하게 비판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따뜻하게 네, 해드릴게요. 아, 제